안녕하세요. 물리학원 개념 완성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각각 알아볼 거고요. 이러한 전류의 자기작용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선전류에 의한 자기장부터 알아봅시다. 자기장은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나침반을 놓거나 철가루를 뿌려야 자기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가루를 뿌리면 그림과 같이 배열합니다. 무언가 느낌이 오죠. 이걸 자기력선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여기서 방향을 찾는 기술이 있습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어봅시다. 전류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뻗어봅시다. 이때 내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 부릅니다. 왼손을 사용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이라고 꼭 기억합시다. 참고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내는 법칙을 앙페르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도 물리학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자기장 문제를 풀기 위해 오른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도 이 법칙에 익숙해져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뒷장의 퀘스트 13번 문제를 풀어보며 연습해봅시다. 실제로 실험을 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볼까요? 도선 아래에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나침반에서는 서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침반은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북쪽을 향하고 있는 지구 자기장 때문입니다. 즉, 나침반에 나타난 자기장 중 북쪽을 가리키는 성분은 지구 자기장, 서쪽을 가리키는 성분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실험을 할 때 당연히 반영해야 하고요. 뒷장의 퀘스트 14, 15번 문제는 지구 자기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모두 숙제입니다. 이번에는 세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B는 K, R분의 I. 여기서 K는 상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분수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분자에 있는 대문자 I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즉, 자기장의 세기와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커집니다. 분모에 있는 R은 도선에서 떨어진 직선 거리입니다. 도선과의 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반비례하고 도선에서 먼 지점일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자기장의 단위는 대문자 T로 적고요. 테슬라라고 부릅니다. 전자기를 연구한 대표적인 물리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형 도선에 철가루를 뿌리면 다음과 같이 배열합니다. 각 지점의 자기장을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짜잔! 특정한 위치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찾을까요? 각 지점을 작은 직선도선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오른손 법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확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각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적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물리학 1에서는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만을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는 오른손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가락을 화면에서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쥐어 봅시다.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 역시 오른손 법칙이라 부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슬쩍 숫자를 넣어서 구분해 두었으니 앞에서 배웠던 거와 이번에 배운 걸 잘 구별해 봅시다.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짜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참고로 상수 K는 직선 도선과 다른 값입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여기에서도 분수가 중요합니다. 분자에 있는 I는 또 전류입니다. 전류가 세질수록 자기장은 또 세집니다. 분모에 있는 R은 중심에서 도선까지의 거리, 바로 도선의 반지름입니다. 도선의 반지름과 자기장의 세기는 반비례하고 원형 도선이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도선을 여러 번 감아 원통 모양으로 만들면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걸 5글자로 솔레노이드, 2글자로 코일이라 부릅니다.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중심축과 나란하고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그림처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사용했던 오른손 2법칙입니다.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 4손가락을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또 자기장의 형태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잘 보면 자석에 S극과 N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는 우리가 S극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향하는 막대 자석으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뒤에서 전자기 유도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할 스킬이니까 눈여겨보고 넘어갑시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좀 달라졌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B는 KNI. 여기에서 K는 또 다른 상수고요. I는 전류입니다.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도 증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N입니다.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의미합니다. 그냥 가문수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의미합니다. 즉 도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클수록 도선이 촘촘하게 감겨 있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커집니다. 지금까지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류의 자기작용을 활용하는 사례 2가지만 살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도선을 감으면 자기장이 세진다 얘기했었죠. 코일 내부에 철심을 집어넣으면 더 세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석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더 세지는 이유는 철심이 강자성체이기 때문입니다. 강자성체가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단원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기존의 자석과 전자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석의 장점은 전류를 조절하면 자기장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전자석 기중기에서는 고철을 모을 때는 전류가 흐르게 하여 자석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고철을 놓을 때는 전류를 꺼서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작은 것들만 끌어당기고 싶다면 전류의 세기를 줄이면 되겠죠. 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스피커에서도 전류의 자기작용을 사용합니다. 혹시 집에 사용하지 않는 스피커가 있다면 한번 뜯어봅시다. 스피커는 자석과 진동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동판에는 코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코일에는 소리의 진동수, 세기에 따라서 다른 전류, 전기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전류가 변화하니까 자기장도 변화하겠죠. 그럼 이 코일은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자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석과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진동판을 진동시킵니다. 또 이 진동판이 주위의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음파를 형성하고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자기부상열차, MRI, 하드디스크, 토카막 등에서 전류의 자기작용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선생님이 관련된 영상들을 모아 다음 수업에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습지 빈칸을 마저 채우고 10쪽, 11쪽에 나와있는 테스트 13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숙제입니다.